트럼프 대통령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온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해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성착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이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어머니가 체포됐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목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정책을 폐지하겠다고 전격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지구온난화 관련 정책들을 사기라고 말해왔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첫 소식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총 6가지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때인 지난 2009년 이 가스들이 폭염이나 산불, 가뭄을 일으켜서 미국인들의 건강과 복지를 해친다고 규정하고 규제를 해왔습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자동차 연비나 발전소 가스 배출 등을 줄이도록 강제해왔습니다. 오늘 결정은 미국 정부가 이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없앤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상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말했습니다. A disastrous Obama-era policy that severely damaged the American auto industry and massively drove up prices for American consumers. 오늘 결정으로 자동차 연비를 규제하면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권장해온 정책이나 발전소와 공장 배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과 자동차 값이 싸지고 규제 비용도 1조 3천억 달러 이상 아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is action will save American consumers trillions of dollars and will lower the average cost of a new vehicle by close to $3,000. 하지만 환경단체와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법적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What Trump is doing is substituting the political judgment of him and his cronies in the oil and auto industry for the scientific judgment of the world's leading scientists. 다만 소송을 하더라도 트럼프 임기 내에는 대법원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미국산 석탄을 한국에 수출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합의되지 않은 채 갑자기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조재행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미 백악관에서 석탄산업 활성화 정책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석탄업계가 주는 석탄의 수호자라는 트로피를 받으며 연단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In just the past few months, we've made historic trade deals with Japan, Korea, India, and others to increase our coal exports dramatically. 한국동이 미국산 석탄을 대량 사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 포함된 미국산 에너지 구매 확대 약속을 언급한 걸로 해석됩니다. 당시 트럼프는 SNS에 한국이 1천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글을 올렸는데 기타 에너지 제품으로 석탄을 염두에 뒀던 걸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원유 다음으로 많이 수입해 쓰고 있는 LNG 액화 천연가스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LNG 등 미국 에너지 구매를 향후 4년간 1,000억 불 확대하는 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항목별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지만 미국이 석탄 수입을 본격적으로 요구할 경우 탈탄소 목표 등을 위해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있는 우리로선 곤욕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석탄 매장량이 가장 많지만
석탄 산업 쇠락으로 일자리도 줄고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화석연료 산업 부활을 공약해 지난 대선에서 주요 석탄 매장지인 몬태나 와이오밍주 등에서 몰표를 받았습니다. 취임 뒤에는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하게 하고 석탄 채굴 허가도 늘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분별한 관세 정책에 대한 정치권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관세에 반대하는 결의안이 여당 의원 6명의 이탈표로 미 하원을 통과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네소타주에서 해온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뒤 반이민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 단속 총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차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네소타주가 범죄자들에게 성역의 주로 여겨지던 상태에서 한층 벗어났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민 단속 작전 종료를 건의했고 트럼프도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ve had great success with this operation and we're leaving Minnesota safer. 호먼은 다음 주까지 미네소타에 파견됐던 이민 단속국 요원들의 숫자를 상당 부분 감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된 사람들이 위험한 범죄자 신분의 불법 체류자들이라고 밝혔지만 AP통신은 범죄 전력이 없는 사람들과 어린이를 비롯해 미국 시민들도 다수 체포된 걸로 파악됐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미네소타주 일대에 약 3,000명 규모의 연방 단속 요원을 투입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 왔습니다. 지난달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 등 미국 국적의 민간인 2명이 이민 단속 요원의 총격에 숨졌고 과격한 단속에 대한 비난 여론이 고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이민 정책에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며 호먼 국경차르를 미네소타로 급파했습니다.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민 정책에 대한 반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정치적 부담감을 느낀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걸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작전 종료는 선언했지만 이민 단속의 실질적인 효과는 다소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단속 거점 확대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가 입수한 연방 기록에 따르면 아이스는 800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받아 2만 2천 명을 추가 고용하고 전국에서 250곳 이상의 신규 사무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얼바인과 LA, 세크라멘토, 샌디에고, 산타애나 등 최소 7곳에 신규 거점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일부 사무실은 학교나 병원, 보육시설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스는 향후 수개월 동안 3,500명의 변호사 등 법률 인력을 추가로 확충하고 단속 거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해 성착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한인 여성이 공개 증언에 나섰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더 타임스는 최근 한인 여성 리나 오 씨의 사례를 보도했습니다. 오 씨는 앱스타인이 대학 진학을 지원해주고 예술가의 꿈을 키워주겠다며 접근한 뒤 통제와 성착취를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The abuse began on the first day. I didn't realize what was happening to me was sexual abuse. I was never given a lesson growing up. No one ever taught me how to say no. 오 씨는 단순히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았다며 앱스타인이 구축한 권력과 침묵의 구조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알리고 싶어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웹사이트도 개설해 앱스타인과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개 증언을 촉구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80년 동안 이어져온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 발표를 올해부터 전격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갤럽은 성명을 통해 정치 지도자 연구 방식의 변화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개별 정치인의 직무수행 지지도와 호감도 조사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동력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로 활용되어 온 갤럽 지지율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치권은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가짜 여론조사는 범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얼바인의 한 대형 마켓에서 백색 가루가 묻은 위조 $100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토요일 엘버슨스 얼바인 지점에서 직원들이 바닥에 떨어진 지폐를 주운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지폐에는 흰색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문제의 가루는 저혈압 치료제 성분인 에페드린으로 확인됐습니다. 에페드린은 자극성이 강한 교감신경 흥분제여서 가루를 흡입할 경우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 혈압 상승 등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후 매장 외부 쇼핑 카트에서도 비슷한 위조 지폐가 추가로 발견됐다며 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습니다. 네, 플로리다주에서 5살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혐의로 어머니가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 5살 자카이든 스미스의 시신이 쓰레기 봉투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자카이든의 체중은 20파운드, 약 9kg에 불과했으며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자카이든은 자폐 진단과 성장 부진 진단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자카이든의 어머니인 36세 잘린다 스미스가 아이의 영양실조와 탈수를 관리하지 않았거나 방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어머니를 중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인 58세 여성이 차량에 앉아있던 28세 여성에게 총격을 가한 뒤 피해자의 운전면허증과 은행 카드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용의자는 사건 직후 도주했지만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며칠 전에도 인근 상점과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총기를 사용해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차량이 500피트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지난 10일 오후 4시 22분쯤 절경으로 유명한 관광지 빅서 허리케인 포인트 인근 1번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차량은 도로를 벗어나 태평양 해안 바위지대로 추락했으며 구조대가 차량 안에서 운전자 1명을 발견했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숨진 운전자는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에 거주하던 28세 에런 제이컵 카바할로 확인됐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조경 장비를 훔치려던 도둑이 장비가 있던 차량 안에 갇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남성이 조경업자들이 작업 중이던 틈을 타 이들의 밴 차량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훔치려던 순간 차량 문이 잠기면서 남성은 안에 갇히고 말았고 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Car pulls up in the middle of the street, gets into his truck, tried to steal the stuff, but unfortunately the gentleman got locked in. 경찰은 용의자 마티아스 곤잘레스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어젯밤 LA 한인타운에서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는 어젯밤 10시 21분쯤 버먼트 애비뉴와 일가 교차로에서 발생했으며 북쪽으로 달리던 차량이 동쪽 일가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한 차량이 전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31세 남성이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23세 운전자와 21세 동승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과속이나 음주, 약물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올겨울 난방비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전미 에너지 지원 책임자 협회는 오는 3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겨울 난방비가 평균 11% 상승할 것으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했던 9.2%보다 인상폭이 확대된 수치입니다. 전기로 난방하는 가구의 평균 비용은 14%, 천연가스는 9.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가스와 전기요금이 인상된 데다 전국적인 한파가 이어진 점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력 인프라 교체 비용 증가와 데이터 센터 확대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등이 겹치면서 에너지 가격이 향후 몇 년 동안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3.1절이 다가옵니다. 잔혹한 일제에 맞서 대한의 독립과 자주를 온 세상에 외쳤던 위대한 3.1절을 맞아 셀리온에서 독립운동가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민족기업 유한양행의 유한건강생활 천수단, 그리고 녹용 홍삼 제품을 1+1 하나만 사도 하나를 선물로 더 드립니다. 선착순 100세트 한정 213-738-1188. 뉴욕 증시입니다. 미증시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이 1% 넘게 내려고 나스닥은 2%대 하락했습니다. 업종 별로는 소재가 3%, 기술주가 2% 빠졌고 필수 소비재와 유틸리티가 1% 상승했습니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익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전통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기술주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특히 AI 확산으로 화이트 칼라, 즉 전문직, 관리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와 상업용 부동산 수요 위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서비스 기업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물류 사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 속에 운송 물류 업종도 동반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AI의 빠른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전통 사업 모델을 더욱 엄격하게 재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 선물 또한 3% 하락하며 온스당 4,950달러 부근에서 거래됐고 은 가격도 10% 급락하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다만 메모리 반도체주는 가격 급등 신호에 힘입어 차별화 흐름을 보였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대형 기술주가 타격을 받으며 애플이 5%, 엔비디아 1%, 테슬라가 2%대 내렸습니다. 또 시스코 시스템즈는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회사의 수익률이 압박을 받으며 12% 하락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맥도날드는 2% 올랐습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내일 발표될 CPI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물가지표가 연준의 정책 방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따라 변동성은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제인김 변호사가 모두를 위한 보험을 보장할 것이라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장 선거에 출마한 제인김 변호사가 오늘 SBS 인터내셔널을 방문해 자신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공공보험 도입과 보험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확대해 모두를 위한 보험을 보장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 최근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주민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고 있다며 보험사의 과도한 이윤을 제한하고 산불과 홍수 등 재난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alifornia has become so expensive. We have to make it a state where people can thrive in. And part of ensuring that people can thrive here is by making things more affordable. And so a natural disaster for all program would be an insurance program run by the state. The wildfires, the hurricanes, the flooding, that portion of the insurance would be run by the state. 샌프란시스코 최초의 한인 슈퍼바이저를 지낸 김 후보는 현재 유일한 아시안 여성 후보로서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에서 최종 2인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꼭 투표해 주세요. 한인타운 시니어앤 커뮤니티 센터가 설날을 맞아 한인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설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재외동포청과 오픈뱅크, 서울 메디칼 그룹, 한국인상공사 등 다양한 단체와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한국무용과 장구, 하모니카 공연이 이어진 가운데 참석자 전원에게 설날 음식과 쌀, 건강식품 등 선물이 제공됐습니다. 시니어센터 측은 이번 행사가 한인타운 어르신들에게
새해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밝혔습니다. 스토니 브룩대 한국학센터가 올 가을 학기 개설되는 한국인문주의 석사 과정을 모집합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30학점 전액 등록금 장학금이 제공되며 동일 자격 시 뉴욕주 거주 학생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과정은 당군 신화와 훈민정음 해례본, 조선왕조실록, 동학 창의문, 성학 식도 등 한국 고전 원전을 직접 읽고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며 김홍경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이 지도를 맡게 됩니다. 모집 마감일은 오는 5월 1일이며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메릴랜드 오피스에서 주민을 위한 무료 진료 및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선착순 20명의 한인 주민에게 의사 진료와 영양 상담을 제공하고 $50 상당의 마트 상품권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가 대상은 건강보험이 없거나 메디케이드 소지자로 가구 소득이 연방 빈곤선 250% 이하인 18세 이상 게이더스버그 주민입니다. 샬롯 한인회가 오는 14일 설날을 맞아 한인 입양인과 가족들을 위한 나눔 행사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합니다. 한인회는 남부 한인 장로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입양인과 그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 명절 문화를 체험하게 하려는 의도로 기획됐으며 차세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3월 1일 3.1절 107주년을 기념해 영화 한거 유관순 이야기를 상영하고 100일장 시상식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명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얼어붙은 중일 관계가 더욱더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일본 수산청은 어제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중국 어선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일본 수산청의 정지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수산청은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40대 중국 국적의 선장도 체포했습니다. 일본 수산청이 중국 어선을 억류한 건 2022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중국 어선 납포가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의 타이완 유사시 발언으로 중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뤄졌다는데 관심이 쏠립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엔 중일의 영유권 분쟁 수역인 센카쿠 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납포하고 선장을 구금하면서 중일 갈등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我们要求日方立即无条件放还中方船长。日方如一意孤行、错上加错，中方将采取强烈反制措施，其一切后果由日方承担。 지난 1월 또 타이완 유사시를 언급한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일본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오늘부터 독일에서는 전 세계 가장 큰 안보 행사인 뮌헨 안보회의가 열립니다. 각국 정상을 비롯해 전 세계 안보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데 미국이 흔들어 놓은 신뢰관계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뮌헨 현지에서 권영인 특파원입니다. 뮌헨 안보회의가 열리는 뮌헨 올드타운 중심가입니다. 행사를 하루 앞두고 경비 인력과 행사 관계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이 차량 통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출입도 사전에 허가받은 사람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62번째를 맞은 뮌헨 안보회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안보 행사로 불립니다. 올해도 각국 정상급 인사 50여 명을 비롯해 사흘간 모두 100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Wir sind gut vorbereitet. Wir werden den Einsatz mit bis zu 5000 Polizeibeamtinnen und Polizeibeamte abwickeln. Dieses Mal international. Wir bekommen Kräfte aus Österreich, der Schweiz, Frankreich und auch aus den Niederlanden. 특히 올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강제 병합 시도 후 미국과 유럽의 80년 넘은 안보 동맹의 금이간 상태에서 열리는 행사라 더욱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이번 주 발행된 뮌헨 안보회의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랜 자유주의 질서를 마구잡이로 파괴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의 파괴적인 정책 때문에 협력보다는 거래,
공익보단 사익, 그리고 보편적 규범보다는 패권국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번 안보회의에서 또 다른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Putting NATO kind of a 3.0 NATO that's based a partnership rather than dependency and really a return to what NATO was originally intended for. 지난해에는 미국에선 벤스 부통령이 참석해 노골적인 강경 발언을 쏟아내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상대적으로 온건하다는 루비오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인데 깨진 신뢰를 서로 회복할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뮌헨에서 SBS 권영인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12.3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 이어 두 번째 내란 판단입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며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받고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실제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도 않았단 이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선 이 전 장관이 경찰청장 등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봉쇄 상황을 알고 있었고 내란 행위 가담이 인정되는 이상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말한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이었던 이 전 장관은 선고 직후 미소를 지었고 방청석에 있는 가족이 아빠 사랑해라고 외치자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선고 직후 이 전 장관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특검팀은 판결 이유를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대법원을 거쳐 확정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 소원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면서 전국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항의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에 30분 전에 불참을 통보했고 회동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강청환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대표와의 어제 청와대 오찬에 30분 전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당초 참석 의지를 밝혔지만 민주당이 그제 국회 상임위에서 재판 소원법 등을 강행 처리한 걸 문제 삼는 당내 불참 요청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장 대표는 여당 내 당청 갈등설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부부싸움하고 둘이 화해하겠다고 옆집 아저씨 불러놓는 꼴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청와대는 오찬 20분 전 오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의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전하면서도 장 대표의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따로 오찬은 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기자 질의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정치권에선 2차 특검 후보 추천과 조국 혁신당과 합당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편한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전국이 급격히 경색된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주도의 재판 소원법 처리 등을 문제 삼으면서 어제 첫날부터 파행했습니다. SBS 강청환입니다. Call DK Law. DK Law, how can I help you? Crazy accident. They cut me off in this
cut my car in half. I think you need to go to the hospital. Oh! DK Law will be there for everything you need. Oh, that's nice. DK Law goes all the way.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Because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충남과 대전, 전남과 광주, 대구와 경북 지역의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로 강행 처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보미 기자입니다. 예정됐던 개의 시간보다 40분 넘게 지연된 어젯밤 10시 10분에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민주당 주도로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했던 충남 대전, 전남 광주,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이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소위에 불출석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 회의에 참석해 부당한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법안 통과를 막진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오늘 법안 소위를 하루 이틀 좀 미루자고는 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우리가 없는 사이에 세계 끝역의 행정통합 법안 심의를 다 완기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새 특별법안은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을 장관급, 부시장은 차관급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차관급 부단체장을 4명 두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특별법 중 특히 충남대전 통합법에 조세권 이양과 10년간 예비타당성 면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통합을 먼저 하고 보완하자며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법안을 2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2월 말 정도까지 법이 마무리가 안 되면 7월 1일 날 새 통합 광역 정부가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실무 준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보다 최소 50일 전인 4월 14일까지 특별법이 제정돼야 통합특별시장 입후보 절차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직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행정통합의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보미입니다. 지구온난화 주장은 사기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